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8식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태부터 시작해서 동사 형태 변화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312페이지 펴놓으시고 질문 받아서 볼게요. 137번. 137번, 우리 아직 안 배운 건데, 여기서 where를 접속사인데 관계부사라고 불러요. 관계부사. 다음 달에 자세히 배울 거고,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볼게요. This is a house. 명사 뒤에 나와요. 명사 뒤에. 그 다음에 I live. live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 그럼 주어나고 자동사 나왔으니까 완전한 절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관계부사인데 앞에 명사가 장소 명사하면 where 쓰고요. 시간 명사하면 when 쓰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석은 형용사절이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입니다. 내가 사는 집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관계부사는 독해하는 건 좀 쉬워요. 그냥 쭉 순차적으로 해석하다가 그곳에서 하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입니다. 그곳에서, 그 집에서 내가 삽니다. 해석하셔도 돼요. 자, 이런 구조인데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대입을 해서 보시면 The clinic is located in the Central Hills neighborhood. neighborhood 하면은 이웃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동네라고 해석하세요. 동네. 그래서 Central Hills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In a brownstone building. brownstone은 건축 자재예요. 그래서 brownstone으로 만든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on하고 뒤에 나온 거는 parkway는 도로명인 것 같네요. 도로명. 자, 그 다음에 where 하고 나왔어요. 그곳에서 Dr. Everson 씨는 has practiced for over 30 years.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where가 받아주는 명사는 누구겠어요? 앞에 빌딩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 건물에서 이 Dr. 에버슨 박사는 30여 년 이상 거기서 진료를 해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선행사인데 중간에 이렇게 전명구가 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선행사냐 얘가 선행사냐 그거 구분하는 거는 해석에 의존해야 되고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다음 달에 볼게요. 자세한 거는.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practic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practice는 동사 어휘 문제 오답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어휘 문제에서 얘 나오면 일단 제끼세요. 얘는 연습하다 의미밖에 없어요. 연습하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practice medicine은 무슨 뜻이 될까요?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 이런 뜻이 돼요. 특이하죠? 자, practice 다음에 두 가지 종류 있는데 practice 다음에 law 하고 나오면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무슨 사무실 운영하는 거겠어요? 개인 법률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는 동사인 경우고 명사에서 만약에 명사에서 또 이렇게 써요. legal practice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명사일 때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dental clinic 그럼 뭐가 되겠어요? dental practice 그러면 치과, 개인 치과 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의학 쪽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법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practice가 무슨 뜻이 돼요? 이렇게 운영해 왔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목적 없이 쓰였어요. 앞에서 이제 병원이고 뭐 그런 얘기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Dr. 에버슨 씨는 이 건물에서 30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이야. 32번. 자, 32번도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일단 동사 문제가 나오면 8식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제라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일단 태를 먼저 따져봤더니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치사밖에 없죠. 자, 그럼 본동사 자리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BPB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C냐 D냐 이렇게 갔어요. 현재냐 과거냐 지금 고용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면 예전에 고용됐었던 거냐 이거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그 문장 볼게요. 그 앞문장은 단서가 안 되니까 그 문장 보면 클레이필드는 그 뒤에 보니까 따다다 컴퍼니 in Charleston. 찰스턴에 있는 이 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되었었습니다. 몰라요. 그럼 뒤로 가세요. His primary duty here. 그 사람의 여기서의 주요 업무는 is to oversee.
감독하는 거 쉽니다. 여기서 그 의무는 뭐 하는 거 쉽니다 했으니까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니까 뭐가 됐어요? 현재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알고 나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얘기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시제예요? BPB에서는 시제 따질 때 비동사 시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죠. 그죠? 자, 현재 시제는 우리가 내일 배울 건데 현재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죠? 동작일 때는 현재의 동작이 아니에요. 무슨 동작이에요? 반복적인 동작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동작이라고 봤다 그러면 늘 고용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뭐 이런 거 가능해요. 신입사원이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1월 달에 고용이 됩니다.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플로이드를 찾아보면 얘가 사전에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로 굳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뭐가 돼? 현재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현재 이 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현재 시제가 여기서 정답이 되겠네요. 기출로 나왔던 문제,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다음이야. 33번에. 자, 33번에 들어가서 봅니다. 문단의 마지막이니까 앞에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자, 앞에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맨 앞에서부터 내용을 파악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추천하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의무는 이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I've been his direct supervisor over the last 4 years. 지난 4년 동안에 나는 그 사람이 다이렉트 슈퍼바이저면 뭐가 되겠어요? 직속 상관이 되겠죠? 직속 상관이 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C 많이 골라서 틀려가지고 오는데, 자, C를 한번 볼게요. As a supervisor. 이렇게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Jane will be doing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감독관으로서 제인은 무슨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누가 감독관이란 얘기예요? 제인이.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보기 보세요. As a supervisor, he has been a role model to many of his staff 하고 나왔죠.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지금 클라이필드 씨죠. 지금 소개받는 사람. 자, 이 슈퍼바이저로서 클라이필드는 그의 직원들에게 굉장히 롤모델 이어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앞에 문장에서는 누가 슈퍼바이저라 그랬어요? 내가 편지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클라이필드가 슈퍼바이저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C가 안 되고 A번에 가서 볼게요. 내가 지난 4년간 그 사람 직속 상관이었다 그랬는데 A번에 가서 보니까 has become one of the most valuable employees.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직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죠. 여기. 그래서 C번은 슈퍼바이저 때문에 안 되고 A가 정답. 다음이야. 다 난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또 4번 풀어가지고 오시고, 자, 오늘은 우리 동사 문제 풀어볼게요. 187페이지 다 펴놓으시고. 네,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이야. 1번. 자, 1번에서는 뒤에 보니까 to가 나왔죠? 투부정사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자, 그럼 어디로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자동사 올라와야 되겠죠? go to 묶어 세우자 그랬잖아요. 자, go to school 하는 거하고 똑같이 went to workshop. 이게 정답. 3번. 3번에. 자, 3번에서는 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수동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얼른 능동으로 전환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자, 조금 이따가 우리 테이서 정리할 건데, 자, 일단 수동태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목적. 여기 문장에서 누가 주어예요? applications. 자, 요게 그러면 능동태에서 뭐였다는 얘기예요? 목적어. 자, 그럼 전환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간 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능동으로 전환하면은 applications가 목적어예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간 동사 골라 볼게요. 지원서를 보관하다.
지원서를 전달하다. 지원서를 찾다. 지원서를 구하다. 어떻게 안 될 것도 없어 보여. 자, 그럼 뭐가 단서가 돼, 여기서? 전치사. 그죠?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To a hiring department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지원서를 인사과 루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무슨 성 동사? 이동성. 그죠? 그래서 얘가 능동으로 나오면 우리 잘 봐. 전치사 토구나 이런데 수동으로만 나오면 또 강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PP 나온 다음에 전치사 to 나왔다. 그럼 역시 이동성 골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보관하다는 이동하지 않잖아요. 찾다 하는 것도 밖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죠. 구하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forward 전달하다. 인사과로 됩니다. 이런 얘기네요. 만약에 된다 하면 이런 얘기. 다음이야. 7번에. 7번에 가서 보시면, 자, 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어라 그랬어요. 자, 목적어를 보니까 ground transportation,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상교통,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일단 목적어 있으니까 자동사는 제끼입니다. 보기 중에서 뭐 한대요? arrive, 제끼었고, proceed 보시마자 자동사 보셔야 돼요. 자, 그럼 C냐 D냐 가는데 communicate는 일단 얘도 자동사로 잘 쓰여요. 예, 의사소통하다 이런 의미로. 자, 만약에 여기서 얘가 타동사로 쓸 때는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communicate a message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다 이럴 때 쓰여요. 자, 그래서 지상교통을 전달하다 이건 안 되고. 자, 그러면 정답은 arrange가 됐습니다. arrange는 무슨 뜻으로 가장 많이 써요?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다 이런 얘기죠. So, arrange a meeting. 자, 이것도 대표적인 목적어랑 같이 묶어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미팅을 준비하다 그럼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방 잡고요. 참석자들한테 공지 돌리고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전반적인 걸 준비할 때 씁니다. 또 이것도 많이 나요. Arrange a business trip. 출장을 준비하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호텔 잡고요. 비행기 끊고요. 뭐 이런 것들 일정표 만들고요. 전반적인 거. 자, 이럴 때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ground transportation은 지상교통을 준비하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볼게요. 우리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On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arrange ground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 airport가 나왔는데, 자, 전치사 to가 나왔는데 그 뒤에 명사 빠졌어요. 뒤에 and가 있기 때문에 그래. 병렬 구조 다음 달에 배웁니다. to 뒤에 빠져있는 명사는 누굴까요? 여기서 the airport예요. 저 뒤에 나온 거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됐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공항으로 가는, 그리고 공항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공항까지 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렸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무실로 이동할 때 버스 탈지, 전철 탈지, 셔틀버스 탈지 뭘 준비해야 돼요? 지상교통편을 준비해야 되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항까지 왕복, 지상교통편을 준비할 최고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얘기네요. 다음이야. 10번. 자, 10번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는 funds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기금을 쓰다. 되죠? 기금을 B번에 닫다 안 되고, 기금을 overdraw는 이상하고, D번에 transfer는 되죠? 무슨 뜻이에요? 이체하다. 그죠? 자, 그러면 A냐 D냐인데 뭐가 단서? 전치사 to 또 나왔죠? 그죠? to mutual fund 했으니까 mutual fund 상호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동성 꼭 생각하세요. 다음이야. 21번. 21번. 자, 21번에 가서 봅니다. 21번에 보시면, 자, 뒤에 나온 전체에서 as 보고 반갑다, regard 이러다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regard는 타동사, regard A as B. 요 실수 많이 해요. A를 B로 써 간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알아놓으세요. serve 동사가 한때 막 몰아서 많이 나왔었는데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는데 자동사 할 때 as하고 잘 짝꿍이 돼요. 그래서 뭐뭐로써 역할을 하다. 뭐뭐로써 근무하다. 이런 의미. 자, 그럼 해석해보면 prior to joining the group. 그룹에 합류하기 전에 홍리 씨는 served as an accountant. 회계사로서 근무했었습니다. 이런 얘기. 다음이야. 25번. 25번.
자, 25번에서는 실제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자, 일단 구조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핑크한테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No surprise? 있죠? surprise 명사, no는 형용사. 그죠? 자, 그럼 목적어 있습니다. 그런데 A 가능하죠? come은 자동사니까 뒤에서 명사 나오려면 전치사 있으면 되는 거죠. 자, B번은 안 되죠. make 타동사니까 뒤에 뭐 없어야 돼요? 전치사 없어야 됩니다. 자, C번도 reach도 타동사죠. 안 되겠죠. 자, T는 가능해요. speak도 자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상 가능한 건 A하고 D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해석해봐야 됩니다. 자, 수거 표현인데 뭐를 몰랐다. 그럼 일단 해석한 다음에 한번 유추해보세요.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자, 일단 D번 한번 넣어볼게요. The news of Solidra. Solidra. 대문자 나와 영어는 뒤에서 동격의 명사 잘 나오죠. 네, 도쿄 베이스드 그럼 무슨 뜻이에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솔리드라에 대한 뉴스가 근데 어떤 뉴스냐? That it is shutting down its plant. 공장문을 닫고 있는 중이다 라는 뉴스가 speaks of no surprise. 놀라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A번 넣어볼게요. comes as no surprise. 놀라움으로써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죠. 자, 마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to those 했어요. those는 다음 달에 배워요. 사람들 이라는 의미로 잘 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 have a doubt about its technology. 그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왔던 사람들에게는 그 회사 기술 별론데 왜 이렇게 잘 나가?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공장문 닫는데 아, 그럴 줄 알았어. 놀라움으로써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알아놓으세요. come as surprise 이렇게 놀라움으로써 다가왔다. 그래서 8세번에서도 한번 중요한 단서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수거 표현이다. 그래도 우리가 직역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역하면서 일단은 접근하세요. 다음이야. 27번에 자, 27번에서는 please be 한 다음에 PP 형태가 나왔죠. 자, 여기 칠판 한번 볼게요. please 하고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무슨 문?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에서 생략된 주어는 누구다? 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주어 있고 BPP 나왔으니까 수동태인데 뒤에서 목적어 또 나왔어. 그럼 몇 형식? 사형식. 게다가 명사절 나왔어. 그럼 무슨 사형식? 특수사형식,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특수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please be informed that 하고 나오면 대디아를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복원하잖아요. 독해할 때 꽤 많이 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요 동사는 이제 혼동하지 마세요. place 다음에 note는 얘는 일반 3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럼 대디아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note는 능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동태로 가능한 거는 특수사형식 동사 assured가 정답.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보기를 먼저 보고 항상 우리 part5는 보기 먼저 보는 거예요. assured 보자마자 특수사형식인데 요걸 떠오르게 되면 구조를 더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외워놔야 돼요. 내가 외우란 말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원래 외우라는 말 되게 싫어하잖아. 공부하는 입장에선 외우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을 처음에 안 썼어. 계속 익히세요. 이렇게. 네. 숙지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웃긴 거야. 그죠? 외워야지. 외워야 점수 나오지. 그죠?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현장 강의 학생이 야, 내가 막 다 이해시켜주는 강의잖아. 외우라고 하는 강의가 아니지. 그랬더니 외우라 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거. 지금 충격받았는데 단어는 외워야 돼. 그죠? 언어를 공부하는데 단어를 안 외우고 어떻게 공부해. 자, 다 외우세요. 네. 다음이야. 16번. 16번에 가서 볼게요. 자, 이건 안 배운 건데 여기서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 prevent 정답 됐는데 복합교재에서는 여러분 봤을 거예요. 누구랑 짝꿍? from하고 짝꿍. 그죠? 자, prevent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막다. 자, 그럼 여기서 누구를 막다 했는데 자, from 뒤에서는 명사가 안 나오고 ing가 나와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누구를 막다
그래서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여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막다란 동사는 다 from하고 짝꿍이야. 또 뭐 있어요? 금지하다 뭐 있어요? prohibit.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누구를 금지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stop도 이렇게 잘 써요. He stopped me from doing it. 내가 그거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았습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keep 동사가 from하고 나오면 유지하다 아니에요. 이때는 막다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라고 장려할 때는 우리가 못 써요. encourage 쓰죠. 못하게 장려하는 게 막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말은 뭐가 돼요? discourage.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같은 구조로 쓰여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묶어서 알아놓으세요. 다 같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뒤로 가서 이제 동사의 형태 변화 이제 들어갑니다. 자, 교재 넘겨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파트 들어갑니다. 우리 첫날 뼈대 바르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뼈대만 제대로 해석해도 3,000% 안 빠진다고. 자, 그래서 우리 뼈대 구조 이제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긴가 민가 하는 것들 이제 또 뼈대 바르기 또 계속 할 거야. 우리 동사 이제 문제 풀면서 하면서 이제 익혀놓으셔야 완벽하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동사 자리에 동사가 이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가만히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않죠. 얘가 막 변장을 합니다. Will be made. 뭐 이렇게도 됐다가 아니면 또 have been making. 뭐 이렇게도 됐다가 자, 막 형태가 바뀌는데 여기에 막 부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사에 막 헷갈리기도 하고 자, 이렇게 동사가 이제 형태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끝내고 나면은 뼈대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거를 정리를 시작을 하는데 자, 요런 문제가 나왔어. 보기 중에서 A, B, C 중에서 골라봐. 요런 문제는 다 틀려오시면 안 돼요. 이제 요건 때마다 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자, 왜냐면 동사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영어에 4개밖에 없어요. 요 4개만 따져보면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순서를 정해가지고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우리 쭉 문제 풀어볼 건데 풀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순서 얘기해주고 정리해줄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돼요. 연습해가지고 월요일에 마무리합니다. 하는데 자, 일단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형태를 변화시키는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시제. 시제는 마지막에 따져주세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시제야. will 하거나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그죠?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 또, 태. 그죠? 태는 두 번째 따져주세요. 태. 자, 이렇게 PPP 하고 나면 무슨 태다? 수동이다. 그죠? 능동수동 짜줘줘야 됩니다. 또 뭐 있어요? 수일치. 그죠? 자, 수일치는 규칙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거 만들었어. He make it.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자, 여기서 3인칭 단수가 나오면 현재 시일 때만 뭐 붙여준다? S 붙여준다. 자, 이제 요거 알려주고 나면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요, 명사는 복수일 때 S 붙이잖아요. 동사는 왜 단수일 때 S 붙여 자꾸 물어봐. 다들 몰라.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영어의 규칙인데,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1인칭, 2인칭은 예외죠. I make죠. You make. 단수 중에서 3인칭인 경우에만. 그죠? 자, 그때는 현재 S 붙여야 됩니다. 요게 하나야. 규칙이. 근데 실전문에서도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려가지고 와. 왜냐면 우리말에 없는 규칙이다 보니까 자꾸 따지는 것 자체를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항상 따지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본동사냐 준동사냐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 여기다 쓰면서 한번 볼게요. 문장이 나왔는데 문장이 나오면 일단 동사의 숫자 세세요. 하나 나왔고 목적어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숫자도 세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들어간 동사 골라봐 그랬어요. 여기 본동사예요, 준동사예요? 접속사는 절을 연결하는 애죠. 절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 그죠? 그래서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여긴 본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준동사, 투부정사, ing, pp는 다 제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아니고 동사 여기 있는데 여기 동사 또 들어간대. 그럼 본동사예요, 준동사예요?
준동사, 그죠? 동사 두 개 나왔는데 접속사 하나야. 그럼 더 이상 동사 못 나와요. 그죠? 그래서 동사의 숫자는 접속사 숫자만큼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본동사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 숫자 플러스 1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3개 나왔다 그럼 본동사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돼. 접속사가 만약 10개 나와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 본동사 몇 개 나와야 돼요? 11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따져보면 돼. 근데 요걸 안 따지고 괜히 시제 생각하다가 괜히 테만 생각하다가 다 틀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거에 우선시 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를 쭉 정리한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쭉 풀어볼 거예요. 연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동사냐 준동사냐 이건 여기서 다 얘기했어. 그죠? 나중에 이제 따져보는 거 연습만 해보면 돼요. 자, 수일치 교칙도 요게 다야. 단수명사 나오면 S 붙인다. 요거.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 여러분처럼 어려워하는 거. 요거 내일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완전히 끝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월요일날 이제 문제 쭉 풀어볼게요. 자, 그 중에서 오늘 그러면 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 게 준동사에서 워낙 많이 해봤죠. ing냐, pp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너무 연습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 합니다. 자, 일단 내가 문장을 쓸 테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 맞춰보세요. I announced the plan. 능동이야,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그죠? 자, 내가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더 중요해요? 목적어가 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앞에 썼겠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얘한테가 있는 거야. 내가 발표했어요. 김대리가 아니고 나도 짬밥이 되잖아. 이번 달에 내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부장님이 듣다 보니까 야, 네가 발표한 게 뭐가 중요해? 지금 계획이 발표된 게 중요하잖아. 그럼 부장님은 얘를 강조하고 싶겠죠. 자,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를 주어 자리로 뺍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거. 이게 무슨 태예요? 여기 수동태예요. 그죠? 그럼 수동태는 동사가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be, pp. 비동사 시제는 원래 시제하고 맞추면 돼요. 과거니까 뭐 써요? was. 그 다음에 announced. 이렇게. 자, 이렇게 끝나도 되고, 굳이 얘를 살리고 싶어. 그럼 나에 의해서니까 뭐 쓰면 돼요? by me. 이렇게. 자, 전면관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수동태는 주어가 별로 안 중요한 문장이라 그랬죠.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이거 은근 많이 나와. BPP 한 다음에 전치사 골라라.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바이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능동전환에서 얘가 주어가 되느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문제는 동사 자리에 빵꾸 뚫어놓은 다음에 자, 여기 들어가는 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골라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는 해석에 의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다면 능동이고 되다면 수동이다. 그러면 우리말하고 영어랑 같지가 않아서 거꾸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두 가지 단계로 따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뒤에 뭐 있는지 확인? 목적어 있으면 무조건 능동. 그죠? 100%. 자, 그다음 두 번째, 목적어가 없어. 전치사 나왔으면 목적어 없다 바로 알아보라 그랬어요. 자, 목적어 자리는 어떤 분사만? 명사만, 그죠? 전면구는 절대 명사 아니에요. 형용사나 부사예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나왔으니까 목적어 없는 거죠? 그러면 수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동일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지만 예외가 있긴 했어요. 무슨 동사? 자동사. 자, 자동사 이제 우리 많이 봤잖아요. 나 도착했어. I arrived 하고 끝나잖아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야지 수동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태가 안 돼요? 수동태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늘 능동이야. 그러면, 자, 목적어 있을 때 능동, 이건 100%인데,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타동사니까 타동일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사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동사 다 외웠잖아. 토익에서 나오는 건 그 범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되게 속편한 거야. 자, 근데 외웠는데도 좀 아리까리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더블 체크하라 그랬어요. 뭐하고의 관계? 주어하고 동사하고 의미상의 관계. 내가 발표해요? 나를 발표해요? 내가. 의미상도 주어 동사네. 그러면 능동. 그죠? 자, 얘도 주어 동사인데 의미상 따져볼게요. 계획이 발표해요? 계획을 발표해요? 계획을. 주어 동사인데 의미상은 목적어 동사 관계야. 그럼 무슨 태다? 수동태. 그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자,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능동태로 나오면 해석을 쫙 잘해. 그런데 수동태로만 나오면 조금 삐걱삐걱 덜컹덜컹 좀 느려지고
정확도가 떨어져요. 자, 왜냐면 우리말엔 수동태가 없어요. 우리말은 사물주어를 주어의 자리에 넣는 게 되게 어색해. 그나마 지금 번역체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말에는 어색해요. 우리는 아예 그냥 사물인 경우에는 주어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능동으로 나올 때 동사 골라봐. 이러면 잘 안 틀리는데 동사 골라봐. 수동태로만 나오면 잘 틀려요. 그걸 ETS에서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 그래서 동사 문제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로 잘 나옵니다. 자, 문제가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굳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수동으로 따질 필요가 없죠. 얼른 능동으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바꿔서. 그래서 수동태를 능동태로 전환하는 작업. 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능동이 되려면 무슨 동사 필요 없어요? 비동사 필요 없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수동태 주어는 능동태에서 뭐였던 애다? 목적어. 여기로 가면 돼요. 그죠? 자, 얘가 있다면 얘가 주어 자리로 내려가면 되겠지만 얘가 없다면 주어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가 이렇게 나오겠고 동사 비동사 없앴으니까 announced 하고 나오겠고 자, 얘를 얼른 동사 뒤에 넣으면 돼요. the plan. 자, 누군가가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내볼게요. 결정이 어제 났대요. was? 자, PP 형태 동사 골라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다운 사람 있어서. 자, 이렇게 나오면 결정이 났습니다. 나다가 뭐더라? 이러다가 틀려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수동태만 나오면 어색해요. 그럼 얼른 어떻게 하라 했어요? 능동 전환. 전환해볼게요. 무슨 동사 필요 없어요? 비동사 필요 없어요.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에서 뭐였던 애예요? 목적어. 얼른 동사 뒤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골라야 될 동사는 얘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결정하다. decision 짝꿍 누구예요? make a decision. 그죠? 능동으로 하면 다 나와. 그런데 수동태로만 나오면 뭐지? 이러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ade 골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제 나오면 우리는 수동태 문장이 나온다. 그럼 얼른 능동 전환하시면 돼요. 자, 전환하는 거 조금만 해보면 되게 쉬워. 자, 수동태 주어가 능동태 뭐였다? 목적어. 동사 뒤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태인데 동사 골라라 그러면 얘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골라오면 돼요. make a decision. 이렇게. 그죠? 자, 게다가 make가 각종 명사하고 막 짝꿍이 되잖아요. 얘가 수동태로만 나오면 결정이 만들어졌다. 뭐지? 이상하다. 이런단 말이야. make a decision 무슨 뜻이에요? 결정했다. 그럼 decision was made는 뭐예요? 결정됐다.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make a change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바꾸다죠. 그죠? 그러면 change was made 어떻게 해석해요? 바뀌었다예요. 그죠? 자, 또 볼게요. make an announcement은 뭐예요? 발표하다. 그죠? announcement was made 무슨 뜻이 돼요? 발표되다예요. 그죠? 거기서 발표가 만들어졌다. 이러다 어색해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해석할 때도 어색하면 얼른 능동전환 make a decision이구나. 결정하다니까 결정됐다.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make a decision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능동 전환할 때. 그래서 일단은 집에다 이렇게 꼭 하나 또박또박 쓰면서 연습하세요. 그죠? 익숙해지면 나중에 make a decision이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연습 오늘 잘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혼동하는 게 우리가 준동사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본동사일 때 수동태하고 준동사일 때 수동태하고 좀 혼동하는 경우 있어요. 준동사는 능동일 때 ing 쓰고 수동일 때는 PP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PP만 보면 그냥 무조건 수동 이런 실수를 자꾸 범해요. 자, 본동사일 때는 반드시 무슨 동사 앞에 있어야 돼요? 비동사. PPP하고 나와야지 수동태입니다. 자, 그럼 문제 내볼게요. have PP. 이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야, 능동. 내일 배울 거예요. 무슨 시제? 완료 시제라 그러죠. 현재 완료. 자, PP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랑 결합되면 무슨 태가 된다? 수동태. have PP하고 난 무슨 시제다? 완료 시제. 자,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킬 때는 비동사하고 have 동사가 워낙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동사는 우리가 조동사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자, 그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조동사급으로 대우를 해주는데 조동사는 아니야. 조동사는. 자, 조동사급 그거는 이번 달 이제 말에 정리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 그런데 얘가 완전한 조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못 나옵니다. 비동사 뒤에는 두 가지 형태만 가능해요. 뭐 나와요?
BING나 BPP. 이렇게 나오죠. BING 하면 무슨 시제? 진행 시제. BPP는 무슨 때?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have 동사대에서는 동사 원형도 안 되고 ING도 안 돼요. have 대에서 뭐밖에 못 나와요? PP밖에 못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 말고 형태 변화를 만들 때 쓰는 have 동사 뒤에서는 뭐밖에 못 나와요? PP밖에 못 나오고 무슨 시제다? 완료 시제다. 그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얘를 그럼 수동으로 바꿔볼게요. 그죠? 수동태가 되려면 PP 앞에 동사가 있다면 반드시 무슨 동사가 있어야 돼요? 피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전환해 볼게요. have 동사 뒤에서 BPP가 나와야지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have 동사 뒤에서 동사 원형 못 나와요. have 뒤에서 뭐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PP. 그럼 비동사의 PP는 뭐예요? 빈니죠. 요게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이제 동사가 3개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 막 머리 아파지기 시작해. 자, 요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내일 모레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요것만 알아놓으세요. 자, 동사가 여러 개가 붙어 나왔다 그러면 PP 바로 앞에 무슨 동사 있어야지만 수동이다? PPP. 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요건 수동이고 요건 능동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것까지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틀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수동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수동태에 왜 익숙하지 않냐면 우리말에도 없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거를 지금까지 외울 때도 항상 우리 능동으로 외우죠.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외우죠. 그 수동태만 나오면 어색한 거야. 그죠?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지금까지 전부 다 능동태로 정리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 나오면 어색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전부 다 수동 전환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지겨운 작업을 또 하느냐 지겹지 않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수동태 형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거를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3형식 우리한테 익숙한 구조부터 볼게요. 자, 일단 문장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 사람은 He was provided. 그 다음에 the books 하고 쓰면 3형식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BPP 했으면 끝난 거잖아, 뼈대. 뒤에 명사 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추가적으로 명사 나오려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전치사. 자, 그럼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전치사 골라봐 그랬어요. 정답은? 오, 나오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수동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익숙한 능동으로 전환하면 되죠. 그죠? 전환할 때 전면구는 살이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대로. 자, 수동태, 능동태 전환은 주어하고 목적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by somebody가 없으니까 주어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아무 주어나 그냥 써놓고 자, 수동에서 능동 되려면 무슨 동사 필요 없어요? 비동사 필요 없습니다. 제끼고 과거 시제였으니까 provided. 과거 써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수동태 주어는 능동태에서 보다 목적어. 그죠? 자, 목적어 잘 얼른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나니까 훨씬 더 잘 보이죠? provide somebody 나오면 누구 자리다? with something. 그죠? 그래서 여기서 with니까 여기도 with다. 이렇게 전환해서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은 책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해석도 꼬일 때가 많아. 그럼 얼른 능동 전환해가지고 의미 파악하세요. 자, 요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그 사람에게 책을 제공해 줬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책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 파악 안 되면 능동 전환해서 의미 파악하세요. 자, 그럼 앞으로 be provided with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무엇을 제공받았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수거 표현을 능동 전환해서 또 외울 수는 없잖아. 수동 전환해서. 그죠? 그래서 수동태 나와서 어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 전환. 요 연습 빨리 많이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수동태 문제를 보면서 나는 그래 능동태가 보여 그냥. 그러면 그만큼 인지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 전환하는 연습 많이 해오세요. 자, 우리가 좀 특이한 구문을 보긴 했지만 3형식 수동태는 아주 친근해요. 주어 나오고 BPP 나오고 뼈대 다 끝난 거고. 자, 추가적으로 명사 쓰고 싶으면 뭐 있어야 된다? 전치사. 그죠? 전면구는 살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3형식. 자, 요건 이제 익숙한 거죠. 요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 나머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1형식. 1형식은 무슨 동사?
자동사니까 수동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런 문장 써볼게요. 그 문제가 다뤄집니다. is dealt. 이렇게 쓰면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 제 원형이 뭐예요? 딜이죠. 전치사 누구 잡고? with. 뒤에 전치사 나오니까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잖아.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틀리는 문장 맞게 고쳐볼게요. 내가 능동으로 써야 돼. 내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I deal. 그 다음에 with 짝꿍이죠. 그럼 이제 뒤에 명사 나올 수 있죠. The issue.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얘는 해석해보면 내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타동사처럼 해석되죠? 뭐뭐를 하고. 그러니까 얘가 자꾸 쪼르는 거야. 저도 수동태 좀 만들어주세요. 쟤도 얘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고 싶단 말이야. 자꾸 쪼르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자동사인데 무슨 수동태를 만들어. 그러다가 얘가 너무 쪼르니까 고민하다가 자 그러면 너 혼자는 절대 안 되고 너 앞으로 이 전체사랑 꼭 붙어 다녀. 그러면 너 합쳐가지고 내가 타동사 취급해 줄게.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주어고 얘 타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목적어죠.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삼형식 이제 수동태 되겠네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목적어 주어 자리로 가니까 issue하고 나오겠고 자 그 다음 PPP 돼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is 딜의 PP는 delt예요. delt하고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혼자는 안 되고 묶어서 타동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넣어야 돼? delt with 여기까지. 그 다음 by me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죠. 자, 자동사도 대부분이 수동태가 돼요. 우리말로 해석해봐서 수동태 만들었더니 괜찮아. 영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생긴 거 보세요. 삑사리가 났어. 이쁜 삼형식 수동태하고 얘하고 비교해보세요. 자, 얘는 BPP하고 나와서 깔끔하죠? 뒤에서 나왔는데 전면권 나왔어. 자, 요런 거죠인데. 자, 얘는 볼게요. BPP 나온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뒤에 전치사 나왔는데 전치사 뒤에 누가 없어요? 명사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 자격이 아니에요. 여기서 묶여가지고 못 취급한다 그랬어요. 타동사죠. 그래서 자동사도 수동태가 가능해요. 대부분이 사실 가능합니다. 자동사 중에서 못 짝꿍인 애들, 전치사 짝꿍인 애들을. 그래서 자동사, 전치사, 짝꿍인 애들은 다 묶고 외워놔야 돼. 자, 그런데 티가 나. 자동사의 수동태는 뭘로 끝난다? 전치사로 끝난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규칙을 준수하다 오래 못 썼어요. comply with the rule. 자, 그럼 규칙이 준수된다 어떻게 했어요? The rule is complied with까지 나와야 돼요. 그죠? 양식을 작성하다 못 썼어요. fill out the form. 양식이 작성된다 어떻게 했어요? The form is filled out이에요. 그죠? 또 볼게요. 하나 더. 쓰레기 버리다 어떻게 했어요? dispose of the waste. 쓰레기가 버려진다 어떻게 했어요? The waste is disposed of까지 끝나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장을 봤어. 뭐야? 수동태인데 왜 전치사로 끝났어? 그러면 자동사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만점짜리. 자, 이 문제는 실전반에서도 다 틀려와. 여기까지 맞춰오셔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가는 품사 골라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respect라는 명사가 정답이 될까요? 아니면 respectfully라는 부사가 정답이 될까요? 자, 정답은 A번이다. B번이다. 그죠? 자, 얘 골라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나 틀리겠어요? 요거 보자마자 이거 3초짜리 문제네. 전치사 되니까 명사 이러다 다 틀려와.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 문제 맞춰오려면 뭐가 보여야 돼요? 얘가 보여야 돼. 아니, 수동태인데 웬 자동사인데 웬 수동태.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자동사, 전치사, 짝꿍인 거 다 외워놓아야 돼.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가서 나중에 관계대명사에서도 이게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동사, 전치사, 그래서 내가 필수 표딱지 붙여놨잖아. 그죠?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의 수동태는 뭘로 끝난다? 전치사로 끝난다. 그럼 문장 끝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부사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골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얘기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형식 수동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야. I go to school. 나 학교에 갑니다. 걔 만들어 보세요.
학교가 나에 의해서 가진다. 완전 이상하죠? 그런 건 영어로도 안 만들어. 그래서 우리말로 해봐서 괜찮은 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티가 나요. 자동사의 수동태는 BPP하고 나하고 뭘로 끝난다? 전치사로 끝난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 가서 볼게요. 이 형식은, 수동태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불가. 자, 비동사 가지고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동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BPP. 자, 그럼 비동사 PP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비동사의 PP 형태는 뭐예요? 빈이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 그래서 이 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아예 안 돼요. 빈이라는 형태는 완료 시제에서만 가능해요. have been. 요런 구조 가능해요. be been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형식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 나왔다. 그럼 무조건 능동태만 골라오셔야 돼요. 비동사 말고 뭐 있었어요? become, remain, seem 하는 것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 수동태 보겠습니다. 사형식은 우리 앞서서 미리 보고 왔어요. 특이한 구조에서. 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워낙에 목적어 두 개 있다 보니까 하나가 앞으로 주어 자리로 내려가도 여전히 뒤에 하나가 남아 있겠죠. 그죠? 자, 얘가 앞으로 가서 주어가 됐고, 동사는 BPB가 됐습니다. 자, 얘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BPB 대 명사가 또 나와. 여기 사형식 수동태. 자, 해석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얘는 목적어니까 뭐뭐? 쓰리고. 사형식은 전부 다 뭐뭐에 주다라고 해석된다 그랬죠. 주다의 반대니까 뭐다? 받다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뭇을 받다. 자, 요거는 문장 몇 개만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익숙하게. 자, 나는 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was given a book. 그거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BPP 대 명사 나왔다가만 사형식 책을 받았습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was offered a job 하고 나왔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자, 나 편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was receive는 수동으로 나오면 안 돼요. 능동으로 써야 되죠. I receive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능동으로. 자, 여기서 수동일 때는 I was sent a letter. send 동사도 이렇게 사형식으로 잘 쓴다 그랬어요. 그럼 편지를 보내다의 반대니까 받다.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럼 이렇게 나왔어. 여기 들어가는 동사 형태 골라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태를 따져봤어. 뒤에 보니까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능동. 수동인데요. 아니 선생님이 목적어 있으면 무조건 능동 골라오라 그랬잖아요. 100% 골라오세요. 자, 나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이라서 여기다 sent를 골랐어요. I sent a letter. 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틀려요? 맞죠? 그죠? 자, 모든 사형식 동사는 몇 형식으로 쓰여요? 다. 3형식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가능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죠? 그래서 목적어 있으면 항상 요거 정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라오시면 되고, 다만 독해할 때는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해석만 잘하면 돼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2009년에. 자, 어떻게 나왔냐면 was sending. 능동태가 나오고 수동태가 나오고 보기 중에 같이 나왔는데 얘가 아니고 정답은 얘가 됐어요. 한번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안 나와서 문제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왜냐? 자, 일단 여기서는 얘가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도 이상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얘는 절대로 보낸 사람이 아니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안 되고 얘가 정답이 됐는데, 자,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는 못 나온 것이, 파트 5는 단문이잖아요. 하나의 문장 안에서 얘가 절대 보낸 사람 아니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명시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단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나왔었으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다면. 자, 요 세 동사는 워낙에 이렇게 사형식 수동태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요 동사가 나오면 태 따질 때 하나만 더 따져보세요. 해석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주다라고 해석되면 능동이고요. 받다라고 해석되면 수동이다. 그래서 의미상 한 번만 더 따져보면 돼요. 자, 요거는 워낙에 독해할 때도 많이 나오니까 수동태 형태 자체에 익숙하게 익혀놓으세요. 자, 보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was given a book 썼어요. 일자리 제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was offered a job. 그죠? 나 편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was sent a letter. 그죠? 세 가지 익숙하게 익혀놓으세요. 자, 4형식까지 다 끝나고 이제 가장 까다로운 5형식 들어가 봅니다. 자, 5형식 들어가 보는데 5형식은 우리가 바로 어저께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할 거예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뒤에 뭐 나온다? 목적보.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면 얘가 주어 자료로 이동하겠죠. 동사는 BPP가 되겠죠. 자, 그럼 목적보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와요. 자, 그래서 5형식 수동태는 자기가 목적보호를 취하는 형태가 BPP 뒤에 따라 붙어요. 그러면 자, expect 동사가 수동태로 나왔어. 그럼 be expected 뒤에는 뭐 나오겠어요? 투부 정사. 그죠? 자, find 동사가 나왔어. be found 그럼 뭐 나오겠어요? find it easy. 형용사니까 be found easy. 형용사 나오겠죠. 그죠? elect 동사는 목적보호 못 취했어요. 명사. 그럼 was elected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요? 명사. 그래서 다양한 형태 나오겠네요. 투부 정사도 나오고 형용사도 나오고 명사도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뭐 있었어요? 동사 원형. 그죠? 근데 동사 원형 취하는 거 사역동사였잖아요. 사역동사는 시키는 동사 항상 능동어로서. 그래서 수동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문법집 보면은 그것도 수동태로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어놨어. 근데 거의 여러분이 볼 일이 없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수동태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제 형용사야. 형용사. 그래서 요거 먼저 볼게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내가 그 집에 가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수리가 필요해요. 나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주합니다. 동사 뭐 써요? consider. 자, 그럼 consider라고 썼고 수리는 뭐예요? the repair. 그 다음 필요하다. 어떻게 표현해요? necessary. 자, consider는 형용사 목적보 취하는 애죠. 자, 이렇게 쓰면 얘는 주어처럼 얘는 동사처럼 해석한다 그랬어요. 수리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로 전환해 볼게요.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써볼게요. 자, 목적어가 주어 재료로 오니까 the repair 하겠고 간주되어집니다. 어떻게 써요? is considered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necessary. 처음 보면 기절해요.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앞으로 BPP 다음에 형용사 나왔다 그럼 몇 형식? 5형식이다. 그죠? 동사 뒤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2형식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자, 2형식은 수동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능동태인데 뒤에 형용사만 있으면 2형식이에요. BPP 수동태가 됐는데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몇 형식이다? 5형식. 자, 이렇게 나오면 만점짜리 문제 돼. 여기 나오면 동사 골라봐. PP 형태 동사 골라봐. 여기 뭐밖에 못 나와요? 형용사 목적보 취하는 5형식 동사 5개. 저 뭐 있었어요? Make me happy 있었잖아. 또 find it easy 있었죠. 또 leave the door open. 또 keep your voice low. 그죠? 그 다음에 consider. 요거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얘가 PPP 나오는데 여기 들어간 편사 골라봐. 자, 보자마자 5형식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지 형용사 골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얘 너무 생소해. 몇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너의 목소리를 낮게 유지해라. 어떻게 했었어요? keep your voice low 썼죠? 자, 수동태 만들어 볼게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유지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his voice is keep의 PP는 캡트죠? 그 다음에 low. 되게 이상해. 처음 보면. 자, 또 볼게요. 문 좀 열어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Leave the door open. 자, 거기 보니까 문이 열린 상태로 내버려놔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The door is 그죠? Leave의 PP는 left죠. 그 다음에 ope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5형식이다 알아보세요. 그런데 처음 보면 되게 어색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수동태를 뭘로 전환한다? 능동전환. 빨리빨리 해버리세요. 자, 비동사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수동태 주어는 능동태에서 뭐였다? 목적어. 얼른 동사 뒤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leave the door open. 훨씬 자연스럽죠. 우리한테는. 자, 얘도 한번 전환해 볼게요. 무슨 동사 필요 없어요? 비동사. 수동태 주어는 능동태에서 뭐였다?
목적어. 여기다 넣어놓고 나면 우리한테 한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필요하다고 간주합니다. 요거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환하는 연습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컨시러는 특히 오형식 수동태로 잘 나와. 그러니까 요건 하나 외워놓으세요. 대표적인 거. 자, 보지 말고 만들어 볼게요.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어떻게 썼어요? The repair is considered necessary.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적어. 나머지 이제 투부정사하고 명사 남았는데 얘는 이제 바로바로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The price is expected. 그 다음에 to increase. 이렇게 나오겠죠? 투부정사 목적보호 취한 애들은 BPP 뒤에서 투부정사 바로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여기서 투부정사 목적을 취하는 동사 이름은 안 돼요. 자, 이건 수동태잖아. 그죠? 목적 보호로 취하는 동사 여기서 골라와야 돼요. 자, 얘는 투부정사 목적보호로 나오는 애들은 워낙에 수동태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앞으로 독해할 때도 무지하게 많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뭐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른 애들도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투부정사 목적보호 취하는 것도 두고 있었어요. allow. 자, 뭐뭐 하도록 허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be allowed to do. 뒤에 투부정사 따라 나와요. 또 뭐 있었어요? ask. 뭐뭐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be asked to do. 자, 얘는 part3 문제에서 많이 나오잖아. 뭐라 그래요? What was she asked to do? 그녀는 뭐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강제성이 더 강할 때는 뭐 썼어요? 동사? require. 자, to do 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enable만 잘 안 써요. 수동태로. encourage도 잘 써. be encouraged to do. 뭐뭐 하도록 장려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한 달 동안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들어간 동사 골라봐. PP 형태. 그러면 BPP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바로 알아봐야 돼요. 자, 요 중에서 하나 골라오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그 달 문제 중에 이렇게 나와서 be required 나오고 여기 골라봐. 익숙하면 3초짜리야. 그냥 투부정사 골라오면 돼요. 자, 그리고 워낙에 많이 나와요. 독해할 때. 뭐뭐 하도록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도 5시에 여기에 도착할 것이 요구됩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거죠. 익숙하게 기억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보겠습니다. 명사보호. 자,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He was elected a president. 이렇게 명사보호 취한 애들은 BPP에서 바로 명사 나오겠죠. 자, 명사보호는 그러면 여기선 주어랑 무슨 격 돼요? 동격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니까 그 사람은 동격. 이런 구조예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것도 만들어 볼게요. 나는 ET라고 불려요. 어떻게 했어요? I am called ET. 나하고 ET하고 무슨 격? 동격. 명사 나와요. 자, 좌는 요번에 부사장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좌 was appointed vice president. 명사 뒤에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들어간 동사 형태 골라봐. 자, 뒤에 이제 태를 따졌어요. 뒤에 보니까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능동. 수동인데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능동인 줄 알고 어포인트를 골랐어요. 그럼 틀려요? 좌니 부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되긴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요건 또 나온 적 있어요. 자, 여기서 얘가 아니고 얘가 정답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part 5는 아니고 part 6에서. 그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좌는 부사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얘는 좌니 부사장을 지명했습니다. 근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좌는 부사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좌니 지명된 거에 지명한 거예요.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가 정답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요 문제 풀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명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능동 찍고 넘어가면 안 돼요. 명사 있어도 무슨 태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하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요 동사 외워놔야 돼요.
자, 그래서 오형식 명사 보충 애들은 명사 있어도 수동태 그러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자, 선출하다 뭐 있었어요? elect, 지명하다, appoint,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call, name, consider, make. 죠. 자, consider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그 사람은 천재라고 간주가 됩니다. 어떻게 쓰겠어요? He is considered a genius.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는 명사 있어도 수동태 가능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대표적인 예문 하나씩 여러분 다 외워놓으세요. 자, 3형식은 너무 친근한 거고 1형식 볼게요. 1형식 자동사 수동태는 뭘로 끝난다? 전치사로 끝난다. 그죠?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 문제는 다뤄집니다. 어떻게 썼어요? The issue is dealt with. 그죠? 자, 이 형식은 절대 불가. 4형식을 너무 많이 봤네. 나는 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was given a book. 그거 나왔어요. 자, 5형식 제일 중요한 거 형용사 만들어 볼게요. 수리가 필요하다고 간주가 됩니다. 어떻게 썼어요? The repair is considered necessary. 그죠? 자, 투부정사 나오는 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써요? The price is expected to increase. 그죠? 자, 명사 나오는 거.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He was elected president. 자, 대표적인 거 외워놓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교재 가서 볼게요. 자, 교재 쭉쭉 넘겨다 보면은 중간중간 연습 문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해보시고. 자, 뒤에 210페이지에 체크 문제 오늘 꼭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이 중에서 5번하고 6번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해설을 남겨놨어요. 이 해설 꼭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제 능동, 수동, 능동 전환하는 연습 쭉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고 뼈대 바르기까지 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216페이지까지 정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단어장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어장 꺼내 보시고. 자, 거기서 이제 3형식, 1형식, 2형식, 4형식 다 나오죠? 대표적인 예문 외워놓으라 그랬어요. 거기 전치사 골라봐 그랬어요. He was provided. 모르겠으면 오른쪽처럼 능동 전환하세요.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이죠. 자, with 정답. 자, 그 밑에 1형식 수동태 the matter 하고 나왔네요. 문제가 다뤄질 것입니다. The matter will be dealt with 나와야 되죠. deal with에서 왔구나 보면 되고. 자, 그 밑에 또 4형식 예문 나와 있어요. 5형식 예문 나와 있어. 볼드체 표시한 거 대표적인 거 하나씩 다 외워놓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갈게요. 오늘 정리한 다음에 문제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우리 내일은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시제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또 하나 일정에서 뭐 있어요? 복화 테스트. 그래서 데이 4부터 시작해서 2까지예요. 쭉 정리해가지고 오시고 뼈봐 보는 친구들은 지난 진도 것까지 복습해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